자, 일단 표제와 부제 정하는 문제인데, 얘가 2016년 6월에 2학년 학평으로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문단 단위로 보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윗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표제, 부제라고 나왔어요. 표제와 부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저도 뭐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제는 이거고 부제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제. 정확히 말하면 이 표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목이에요. 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됐다 그냥 제목이에요. 그냥 딱히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제목이고 부제 같은 경우에는 뭐 부제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을 보고 한 번에 딱 이해가 안 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비슷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겠죠? 핵심적인 내용일 겁니다. 뭐 역할은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표제와 부제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가에 있거든요. 이 표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해진 글, 지금 이 지문은 정해진 글의 쓰기 방식에 따라서 써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목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서론이랑 본론에서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론이랑 결론에서 짐작할 수 없는 제목은 제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래서 서론이랑 결론이라는 녀석이 가지는 역할 자체가 제목을 짐작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역할이 뭐예요? 글 전체의 내용을 아우러야 한다. 아울러야 한다. 특히 서론. 특히 서론입니다. 그리고 부제 같은 경우에는 부제 이 녀석도 서론이나 결론에서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다 제시를 해주면 너무 쉽잖아. 그리고 부연 설명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작은 서론에서 다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제 같은 경우에는 서론 결론에서는 만약에 제시가 되면 맛보기만 나오고 이 녀석은 본론에서 이야기를 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쓱 보니까 지울 거니까 굵은 글씨로 쓸게요. 서론이고 그리고 본론 1이고 본론 2고 본론 3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본론 3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없어요. 이것도 흔히 있는 내용이에요. 흔히 있는 구조예요. 서론이랑 본론으로 끝내고 결론은 굳이 쓰지 않는 식의 글 쓰임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뽑아내야 되는 것이 서론 부분에서 표제를 뽑아내고 그리고 서론에서 그리고 본론에서 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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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부제로 핵심으로 줄이려면 당연히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서론에서 표제를 뽑아내야 되니까 서론은 좀 자세히 봐야겠지. 하지만 본론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지 않고 문단에 핵심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맨 처음에 지문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핵심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독해를 하고 문제로 최대한 빨리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고 발췌를 하는 식으로 풀어야 돼요. 제가 그거를 강조를 하는 이유도 이런 첫 번째 문제로 제목 혹은 이 글의 뭐 작성 방식, 글의 핵심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은 다 이런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인데, 자 이제 이거 지우고 해볼게요. 서론으로 가서 정리를 할 겁니다. 봐봐요. 지금 중요한 내용, 이게 지금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법지문이니까 우린 모르잖아. 그쵸? 상속, 증여, 상속세, 증여세라는 녀석이 뭔지 몰라요. 맞죠? 그리고 이 녀석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상속과 증여, 따옴표 쳐가지고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응? 나와 있는데, 그럼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상속과 증여는 무엇이냐?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상속이랑 증여가 이거예요. 그리고 상속은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면 재산을 주는 이가 사망했을 때, 증여는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건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죠. 여기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증여세, 이 세금이라는 녀석은 상속이랑 증여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뭐예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 거예요. 그쵸? 이 녀석들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1문단 서론을 정리한 결과 이 정도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무슨 색으로?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까요? 상속증여 혹은 상속증여세까지. 그리고 이 녀석들은 뭐예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인 거죠. 그리고 부의 재분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뽑아줘야 돼요. 뽑아줘야 되는데, 부의 무상 이전에 세금이 부과, 여기 일단 맞죠? 그리고 2번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이건 있잖아요. 2번 선택한 학생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이 표제에서 이미 틀렸어요. 왜냐면은 이유가 이미 나와 있어요. 부의 재분배라는 이유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궁금해하는 것이 제목이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세금의 공평 부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제목으로 상속이나 증여세나 재산을 무상, 이 부의 무상 이전, 이 부의 무상 이전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과 증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제목 안에 상속과 증여가 웬만하면 들어가줘야 돼요. 그게 왜냐면 서론에서 글 전체 흐름을 아우르는 서론에서 이야기를 해준 거니까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상속과 증여를 찾을 수 있는 게 제목에 없죠, 표제에. 그리고
4번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5번 세금의 본질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이건 아예 뜬구름 잡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 서론만 보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만 보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돼요? 1번 또는 4번이 되는데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이 법지문에서 맞냐?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으면은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죽었을 때와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가정으로 한 건데 이건 진짜 되게 까다로운 법지문인데 이 법지문에서 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점을 다뤄서 그거를 이 지문의 제목으로까지 정할 거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래서 물음표를 친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됐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1번이다라고 논리적으로 말을 여기에서 조금만 더 조합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간단하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까지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의 부과 방식이라는 녀석이 여기에 나와 있는가?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상속과 증여는 이거 뭐 문단을 어떤 식으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상속세 상속 증여 뭐라고 해야 될까? 상속 증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근데 어차피 상속하고 증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이미 1문단에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의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뭐 나름 적합할 것 같네요. 그쵸? 그런데 좀 특수한 경우로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이가 유언을 안 하고 사망하였을 때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느냐. 증여는 살아있으니까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데 상속은 주기로 약속하고 죽고 나서 주는 거니까. 근데 그 약속을 문서로 유언이나 뭐 유언장 같은 게 없이 그냥 죽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상속을 해야 되는가? 주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해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음 문단은 세금 부과 조건인 겁니다. 세금 부과 조건에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제의 영역도 다루고 있는 거죠. 세금 부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공제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공제 조건을 악용하는 폐단과 극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극복 방법에서 세금을 재산정을 할 때 지금 그러니까 3문단이랑 4문단이랑 5문단이랑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3문단에서는 1, 2, 3문단에서는 세금 부과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이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세금을 안 낸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데 이를 악용을 한다. 그래서 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뭐 재산정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재산정 할 때도 주의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상속과 증여라는 녀석이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을 하는데 이 녀석들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는 부과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잘 사는 놈들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뭐 부의 재분배라는 역할, 그리고 세습. 그러니까 자기가 번 게 아니라 자기의 부모, 가족이 번 돈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자기는 노력도 하지 않고 부자가 돼버린다 이거죠. 마치 과거의 귀족처럼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계급제랑 전혀 다를 게 없는 거거든. 이런 계급제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파트값 보면 계급제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아무튼 그렇게 좀 안 좋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라는 것을 우리는 부여를 할 건데,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게. 상속 증여의 대상은 이래. 그리고 상속 증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속 증여의 대상은 이래. 그리고 이 상속 증여에 연결된 세금의 부과 조건은 이래. 그런데 이 세금 부과 조건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그리고 여기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어. 엄청 세부적인 내용이죠. 이거를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면은 이 문제를 못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방식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좀 어렵죠. 법지문이라 그래요. 법지문이라서 그런데 이것도 근데 글자 하나하나 가지고 제목을 정하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큰 그림에서 제목을 정하도록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